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불편해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노예제, 자유,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떤 대가를 요구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주제는 미국 역사에서 이미 수없이 다뤄져 왔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과거형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로 꺼내는 순간 여전히 조심스러워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최근 이 오래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한 권의 책이 미국 사회의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. 미국 작가도 흑인 작가도 아닌 한국인이 쓴 소설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은 미국 문화 최고 권위로 불리는 필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. 필리처상은 흔히 미국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립니다. 한 해의 작품을 평가하는 상이라기보다 미국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. 그 상의 도서 부문에서 한국 작가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렸습니다. 작가의 이름은 오이연. 이후 미국 주요 언론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, 그리고 문학 최고 권위의 무대까지 이 이름은 빠르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. 소설의 제목은 마스터 슬레이브 하우스 와이프, 국내에서는 주인 노예 남편 아내로 출간됐습니다. 배경은 1848년 노예제가 살아있던 미국 남부입니다. 자유를 얻기 위해 한 부부는 자신의 신분과 얼굴, 그리고 삶 전체를 걸고 탈출을 감행합니다. 백인 주인의 피를 받은 아내는 장애가 있는 백인 신사로 위장하고 남편은 그를 모시는 노예로 가장합니다.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출간 직후 미국 독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. 미국의 자유를 왜 미국인이 아닌 한국 작가가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걸까요? 이 작품이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수상 소식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. 출간 직후부터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소설을 다루기 시작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타임, 엠피아, 뉴요커 등 미국을 대표하는 매체들도 앞다투어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. 필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이 작품을 두고 자유를 향한 시도를 압축한 이야기이자 생명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묻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는 곧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자유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지 않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. 흥미로운 점은 이 주제가 미국 문학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노예제도, 탈출, 자유에 대한 서사는 미국 문학에서 수없이 반복돼 왔고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도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유독 빨리 확산됐습니다. 사람들은 이 소설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.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라는 개념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. 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걸까요? 이 작품이 특별하게 읽힌 이유를 많은 평론가들은 시선의 위치에서 찾았습니다. 이 소설은 미국 내부의 언어로 자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. 미국 바깥에서 그 자유를 바라본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작가는 미국 사회의 중심과 주변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. 한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역사와 문학을 안쪽과 바깥쪽에서 함께 바라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은 미국 문학에서 익숙한 방식과 조금 다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. 자유를 이상으로 묘사하기보다 자유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요구했는지, 그 선택이 개인의 삶에 어떤 부담으로 남았는지를 달아갑니다. 이 시선은 미국 독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동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와 미묘하게 어긋났기 때문입니다. 같은 역사인데 다르게 들리는 순간, 같은 자유인데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순간, 이 질문은 작품 바깥에서도
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왜 이 이야기는 미국 내부의 언어가 아니라 밖에서 온 시선을 통해서야 다르게 읽히기 시작한 걸까요?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단서가 등장합니다. 작가는 이 이야기를 노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. 처음에는 미국의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이려고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. 사랑보다 더 복잡하고 연민이나 동정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선택들,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위험과 부담의 무게. 그래서 작가는 이 이야기를 정의라는 단어로 옮겨 놓았습니다. 이 선택은 이 작품의 방향을 바꿉니다. 자유를 향한 탈출이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책임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. 이 소설에는 면죄부가 없습니다. 누군가를 쉽게 이해시키려 들지도 않습니다. 자유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읽는 사람에게 편안함보다는 정면으로 마주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. 이 시선은 미국 독자들에게도 불편함을 남겼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함께 남겼습니다.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?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읽히는 방향은 현재를 향해 있습니다. 노예제, 탈출, 자유라는 단어는 이미 수없이 반복돼 왔습니다. 그래서 익숙하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소설은 그 단어들을 조금 다른 거리에서 놓아둡니다. 자유를 얻었는가가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을 감내해야 했는지를 묻습니다. 그 질문은 미국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. 자유를 말해온 사회라면 어디에서든 이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국의 과거를 다루면서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.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 작가였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. 안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밖에서 건네진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소설은 어떤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. 대신 하나의 질문만 남겨둡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